봅시다. 주택법. 자, 주택법은 1구 문제는 오죠. 예. 1번 봅시다. 주택법령상 단독주택의 종류는 건축법 시행령의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주택, 공간을 말한다. 틀렸죠? 공간은 해당이 안 돼요. 자, 그래서 373쪽을 봅니다. 자, 373쪽에 보시면 위에 보충학습이라고 되어 있죠. 주택법에 따른 단독주택, 공동주택 분류가, 자, 단독주택은, 주택법상 단독주택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입니다. 옆에 공간은 X라고 써놨죠. 공동주택은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는 안 된다고 써놨죠. 자, 그래서 공간이 들어가서 1번 틀렸어요. 2번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아 건설 개량되는 주택은 국민주택이다. 틀렸죠? 자, 우리가 국민주택이 되려면은 두 가지 요소를 갖춰야 되죠. 첫째, 국민주택 규모가 돼야 돼요. 그래서 1호 1세대당 주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가 돼야 되고, 수도권 제한 도시가 아닌 업이나 면적에서는 100제곱미터 이하가 돼야 됩니다. 여기에다가 자, 국가, 지자체,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건설한 주택이 되면은 국민주택. 자, 그 다음 국가, 지방자치단체 재정입니다. 그리고 주택, 도시기금, 여기서 자금, 지원을 받아서 건설되거나 개량되는 주택일 때 국민주택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국민주택 규모 언급이 있어야 되죠. 이번 주문은 국민주택 규모다라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래서 틀렸어요. 반드시 두 가지 요소 다 갖춰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우리 교재에 373쪽에 보시면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이라는 제목이 있죠. 자, 거기 국민주택이란 보시면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반드시 옆에 뭐라 해놨어요? 국민주택 규모 이하, 이게 언급이 있어야 국민주택이 됩니다. 그래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건설한 주택이 되든지, 이번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아 건설 개량되는 주택이 되어야 국민주택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규모 언급이 있고 이 셋 중에 하나가 해당돼야 돼요. 자, 3번에 봅시다.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은 구분된 공간 일부에 대해서 구분 소유할 수가 없다. 맞지요? 있다 하면 틀려요. 자, 그래서 374쪽 보세요. 자,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라고 내가 있죠. 찾았습니까?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 내부 공간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해서 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하되 그 구분된 공간 일부에 대해서 구분 소유할 수 없는 주택이라 해놨죠. 구분 소유할 수 있다면 틀립니다. 자, 그래서 3번이 거기에 해당되니까 맞다 이렇게 하시고, 4번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300세대 이하의 자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 도시지역에 자 건설하는 주택을 말한다. 틀렸어요. 어디가 틀렸습니까? 이하가 틀려. 300세대 미만 해야 됩니다. 300세대까지는 못 들어가요. 300세대 미만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375쪽 보시면은 도시형 생활주택 개념 보면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300세대 미만이라고 해놨죠. 이 저가형 주택인데, 자, 그래서 부지를 많이 확보할 수가 없어요. 조그만 부지를 확보해야 되니까 300세대 미만이 들어가야 됩니다.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도시에 건설한 주택일 때, 자, 도시형 생활주택이 됩니다. 300세대 이하 하면 틀립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5번. 폭이 10m 이상인 일반 도로 등으로 분리된 토지는 주택법령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틀렸죠? 자, 여기에 주택단지에 여기 도로 일반 도로일 때, 자, 폭이 20m 이상이 되어야 이쪽과 이쪽을 무슨 단지로 본다? 별개의 단지로 봅니다. 10m 이상이 아니고 얼마? 20m 이상이 됩니다. 자, 그래서 377쪽에 보시면은, 자, 주택단지라는 제목이 있죠. 주택단지란 주택건설 사업계획 또는 대조성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주택과 부대시설, 공유시설 건설한 대지를 조성하는 데 사용된 일단의 토지로서 다만 다음의 강목 시설로 분리된 토지는 별개의 주택단지로 보는데, 이번에 일반 도로는 폭이 얼마 이상 돼야 됩니까? 20m. 그것 때문에 5번이 틀렸습니다. 6번. 공구기준은 주택단지 안에 도로 등의 시설을 설치하거나 공간을 조성하여 6m 이상 폭으로 공간의 경계 설정할 것과 공무별 세대수는 300세대 이상으로 해야 되죠. 자, 그래서 6번은 맞는 내용인데, 자, 380쪽을 보세요. 380쪽. 자, 380쪽에 공구라는 제목이 있죠. 공구란 하나의 주택단지에서 대통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둘 이상으로 구분된, 자, 구역으로 착공신고, 사용검사 별도로 수행하는 구역입니다. 즉 공사 시작과 끝을 별도로 하는 곳인데, 공구가 되려면 밑에 조건이 두 가지 갖춰야 돼요. 박사는 1번에 다음 강목이 어느 하나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하나 공간 조성해서 폭이 얼마 이상 돼야 됩니까? 6m 이상 되고, 제일 끝에 내려가서 공별 세대수는 몇 세대 이상? 300세대 이상 돼야 되죠. 자, 그래서 6번은 거기에 해당되니까 맞습니다. 7번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은 기존 세대수 15% 이내 세대수를 증가하는 증축하는 행위다. 그렇죠. 자, 그래서 거기에 380쪽에 보시면은, 자, 위에 리모델링 있죠. 찾았습니까? 리모델링이란 건축물 노후화 억제, 기능 향상 등을 위해서 다음의 강목의 행위를 말하는데 대수선 할 수 있고, 2번과 3번은 갈로 묶고 옆에 정축이라 써놨죠. 자, 2번은 면적 증가에 관한 것이고, 3번에 보시면은 각 세대 증축 가능 면적을 합산한 면적 범위에서 기존 세대수 100분의 15 이내에서 세대수를 증가할 수도 있죠. 이게 세대수 증가입니다. 그래서 15% 이내 세대수 늘릴 수가 있죠. 7번이 거기에 해당되니까 맞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8번 보세요. 연간 단독주택을 30호 이상, 공동주택 30세대 이상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에 등록해야 된다. 자, 등록 대상 규모는 연간 단위로서 단독주택은 30호가 아니고 20호 이상, 공동주택은 20세대 이상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교재의 384쪽을 봅니다. 자, 384쪽에 보시면은 주택건설 등의 단독사업주체, 등록사업자, 등록사업주체 보시면 연간 단독주택은 얼마? 20호, 공동주택은 20세대, 도시형생활주택은 30세대 이상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는 자, 연간 1만 접수 이상 대조성 사업을 시행하려면 국토교통부 장관에 등록합니다. 이 등록 대상 규모를 하는데 연간 단위로 단독주택은 얼마? 20호, 공동주택은 20세대 이상 되고요. 자, 그것 때문에 8번이 틀렸고, 9번 고용자가 근로자 주택을 건설할 경우에는 등록사업자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틀렸죠? 고용자는 필수로 공동사업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행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아니고 뭐 시행하여야 한다. 자, 387쪽을 보세요.
자, 387쪽의 밑에 자 보시면 공동사업주체라고 나가 있죠. 찾았습니까? 자, 공동사업을 임의 공동사업을 할 수 있는 경우는 토지 소유자, 등록사업자, 임의 공동사업이에요. 그 다음 페이지 두 번째 주택조합과 등록사업자도 임의 공동사업인데 내려가시면 이번에 의무적 공동사업 찾았습니까? 의무적 공동사업 주체 보시면 고용자가 근로자 주택 건설할 경우 대통령이 정한 바에 따라 등록사업자 공동사업을 어떻게 됩니까? 시행하여야 합니다. 할 수 있다가 하면 안 되죠. 자, 그래서 9번이 틀렸다. 10번 국민주택을 공급받게 하여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한 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에게 인가받아야 된다. 우리가 주택조합을 설립할 때는 특히 직장조합일 경우에는 직장주택조합은 인가받는 데도 있고 신고하는 경우 두 가지로 나눕니다. 그래서 인가받을 때는 직접 사업을 하는데 신고할 때는 공주택 공급만 받을 때는 뭐만 한다? 신고. 인가받는다 하면 안 되죠. 뭐 해야 된다?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래야 맞습니다. 자, 391쪽에 보세요. 391쪽. 자, 거기에 밑에 4번에 주택조합의 설립인가라고 되어 있죠. 찾았습니까? 네. 많은 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갈로 뛰어넘으시고 마련하기 위해서 주택조합을 설립할 경우에는 관할 시장구청에 인가받는 것이 원칙인데 자, 여러분 책 그 다음 페이지 392쪽에 박스 밑에 예외 신고라고 되어 있죠. 네. 찾았습니까? 국민주택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한 자는 시장구청에 뭐 해야 됩니까? 신고합니다. 자, 그래서 방금 문제 10번은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조합이니까 인가받는 게 아니고 신고다 해야 맞습니다. 11번 지역과 직장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받은 자는 인가신청서에 해당 주택건설대지 80% 이상 토지에 대한 사용권은 확보서 및 15% 이상 소유권 확보서를 첨부해야 된다. 그래서 맞는 내용인데 이런 개정사항이죠. 예, 이것도 꼭 오래 놓는다 시험에 11번으로. 자, 거기에 392쪽 해보세요. 자, 392쪽에 보면 보충학습의 주택조합의 설립 방법이라고 내가 찾았습니까? 자, 거기에 자 1번에 인가신청서 제출에 있어서 박스 밑에 양가로 1번 보시면 지역과 직장주택조합을 설립인가 신청 요건이라고 되어 있죠. 자, 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받은 자는 해당 주택건설 대지의 100분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사용권은 확보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위에 메모해냈죠. 법이 바뀌었다고 사용권은 확보도 해야 되고 소유권도 얼마 이상 확보해야 됩니까? 15% 확보해야 된다고 메모해놨어요. 자, 거기에 해당되니까 맞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12번 원칙적으로 단독주택을 건설할 경우에는 30호 이상, 공동주택을 건설할 때는 30세대 이상의 주택건설 사업 시행한 자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죠. 12번은 맞는 내용인데 자, 405쪽 봅니다. 405쪽. 자, 405쪽 찾았습니까? 자, 제3절에 주택건설사업의 시행에 있어서 1번 사업계획 승인, 사업계획 승인 대상, 대통령이 정한 호수 이상의 주택 또는 대조성 사업을 시행한 자는 사업계획 승인 신청서에 주택부대시설, 복리시설 배치도, 대조성공사 설계도서 등 대통령이 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계획 승인권자에 제출하고 사업계획 승인 받는데 그 대상 규모가 그 다음 페이지에 자 박스 안에 핵심 정리가 있죠. 원칙적으로 단독주택 몇 호 이상일 때 30호, 공동주택은 30세대 이상일 때죠. 자, 그래서 12번이 거기에 해당되니까 맞고 13번 전체 세대수가 100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를 공구별로 분할해서 주택을 건설 공급할 수 있다. 공구별 분할 사업하려면은 전체 세대수가 600세대 이상부터 합니다. 1000세대가 아니고 몇 세대? 600세대 이상. 자, 그래서 틀렸다. 자, 406쪽입니다. 406쪽. 자, 406쪽의 밑에 하단에 3번에 공구별 분할할 경우 사업계획 승인 찾았습니까?
2번에 보세요. 공구별 분할할 경우 주택건설 호수 및 기준은 전세 세대수가 몇 세대 이상? 600세대 이상 주택단지는 공구별로 분할해서 주택건설 공급할 수 있죠. 그래서 13번에 1,000세대가 아니고 600세대 이상이다 해야 되고, 14번 사업계획 승인받은 사업체는 승인받은 날부터 3년 내 공사 시작해야 된다. 틀렸죠? 3년이 아니고 5년 내 합니다. 자, 407쪽 보세요. 407쪽. 자, 공사 착공이라고 되어 있죠. 자, 공사 착수 의무 기간, 사업자는 승인받은 대로 사업계획대로 사업을 시행해야 하고, 다음 각 부분에 따라 공사 시작해야 되는데, 박스는 1번 단지 전체에 대한 사업계획 승인받았습니다. 승인받은 날부터 몇 년 내? 5년 내. 그것 때문에 13번이 틀렸죠. 그 외에 공구별로 분할해서 사업계획 승인받았을 때는 1번에 최초 공사를 진행하는 공구는 승인받은 날부터 5년 내. 자, 최초 공사를 진행하는 공구 외일 때는 최초 착공 신고부터 2년 내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15번 사업 주체는 주택건설사업, 대조성 사업을 완료할 경우 주택대지에 대해서 시도지사 또는 국토교통장관 사용검사 만든다. 틀렸습니다. 자, 시도지사 아니고 시장, 군수구청장 해야 됩니다. 시장, 군수구청장과 국토교통장관의 사용검사 받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15번이 틀렸는데 416쪽을 보세요. 416쪽. 자, 416쪽에 사용검사라는 제목이 있죠. 자, 사용검사 및 사용검사권자 1번 원칙 보시면 사업자는 사업계획 승인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 대조성 사업이 완료됐을 경우에는 주택대지에 대해서 국토교통령이 제한 바에 따라 누구에게? 시장, 군수구청장, 간란에 국가한국토주택공사 사업주체일 경우와 대통령장의 경우 국토교통장관의 사용검사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시도지사 부분이 잘못됐죠. 방금 문제의 15번은 시도지사 아니고 시장, 군수구청장. 16번 분양가 상한제는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도시생활주택에 적용한다. 틀렸죠. 도시생활주택은 무조건 정하지 않습니다. 저가주택이니까. 자, 그래서 16번이 틀렸는데 437쪽을 봅니다. 자, 437쪽 찾았습니까? 자, 거기에 2절에 1번 분양가 상한제 정주택이라 되어 있죠. 분양가 상한제 적용은 박스안에 공공택지는 당연 적용하고, 공공택지 외 택지, 즉 민간택지에서는 주택가격 상승 우려가 있어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정책 지면에 심의부터 지정한 지역일 때 자, 지정이 됩니다. 자, 이번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야 하는데 1번이 무슨 주택이에요? 도시형 생활주택은 아예 적용 안 합니다. 자, 그래서 방금 푼 문제에 16번이 그대로 틀렸다. 자, 2번에 경제자유에서 건설 공급하는 공동주택 정하지 않을 수 있고, 3번에 관광특구에서 건설 공급되는 공동주택으로서 청수가 50층 이상이나 높이가 150m 이상일 때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7번 보세요. 주택법령상 매도 청구할 경우에는 해당 토지 면적이 주택단지 전체 대지 면적의 100분의 10 미만해야 된다. 자, 틀렸죠? 얼마 미만 돼야 돼요? 너무 심한 걸 또 물어봤죠. 100분의 5 미만입니다. 자, 우리 전에 수업 시간에 이래 설명드렸어요. 자, A사가 여기에 아파트 단지 조성했어요. 하면서 자, 갑의 토지 일부를 이렇게 경계 침범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갑이 이 토지를 회복했단 말이에요. 자, 사용검사한 이후에 여기 입주자들이 들어와서 이 토지 갑에게 내줘야 되죠. 공사된 부분은 철거하려니까 비용도 많이 들고 하니까 입주자들이 이 토지가 이 부분이 전체 주택단지 면적의 100분의 얼마 미만? 5 미만 작은 토지일 경우에는 우리에게 팔아주십시오라고 매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100분의 10이 안 되고 100분의 5 미만이 돼야 됩니다. 454쪽을 보세요.
454쪽. 자, 454쪽에 보면 7절이라고 되어 있죠. 찾았습니까? 사용검사 후 말소 등기로 인한 매도 청구. 자, 1번에 보시면 주택 공시를 포함해서 소유자들은 주택단지 전체 대지에 속하는 일부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인등기 말소 소송 등에 따라 사용검사 가로뜨는 이후에 해당 토지 소유권을 회복한 자, 즉 실소유자에게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자, 제일 중요한 것이 그 다음 페이지 매도 청구 대상 토지 비율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매도 청구할 경우에 해당 토지 면적이 주택단지 전체 대지 면적의 얼마 미만이 됩니까? 100분의 5 미만이 됩니다. 그래서 17번은 이것 때문에 틀렸다 이렇게 하시고 18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투기가일지구를 지정한다. 틀렸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투기가일지구를 지정할 때는 시도지사 의견 듣습니다. 협의하는 게 아니고 뭐? 의견 듣죠. 자, 그래서 거기에 자 442쪽 보세요. 442쪽. 자, 거기에 투기가일지구 지정 및 해제. 자, 1번에 지정권자 보시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투기가일지 지정하나 해제할 때는 미리 시도지사 뭐 들어요? 의견을 동그라미 해놨죠. 의견이랑 검토 해지는 해야 되고 시도지사가 투기가일지구를 지정할 때는 자 국토교통부 장관과 뭐 합니까? 협의하죠. 그 시험에 의견과 협의를 잘 바꿉니다. 자, 그래서 18번에는 그것 때문에 틀렸다. 19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 분양 등이 위축되는 지역에는 자 조정대상지로 지정할 수가 없다. 있다 해야 되죠. 조정대상 지역은 투기가 과열된 곳도 지정할 수 있고 주택거래가 위축이 된 곳도 지정이 됩니다. 둘 다 지정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틀렸는데 444쪽을 보세요. 444쪽. 조정대상 지역이라고 되어 있죠. 찾았습니까? 자, 조정대상 지역의 이번에 대상 지역의 지정 기준은 1번이 무슨 지역입니까? 과열 지역이죠. 주택가격, 청약경유율, 분양권 전매량,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됐을 때도 지정할 수 있고 2번이 무슨 지역입니까? 위축 지역이죠. 주택가격, 주택거래량, 미분양 주택수,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해서 주택의 분양, 매매 등 거래가 위축되는 곳에도 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방금 문제 18번은 틀렸죠. 19번 틀렸죠. 위축적도 지정할 수가 있다 해야 됩니다. 20번 사업주체가 건설 공급되는 주택입자 선정된 자는 10년 범위에서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그 주택 또는 지위를 상속의 경우를 포함한 전매하거나 이를 전매를 알선할 수가 없다. 틀렸죠? 상속은 제기해야 됩니다. 자, 445쪽 보세요. 445쪽. 자, 밑에 5절에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등이라고 되어 있죠. 1번에 보시면 사업주체가 건설 공부하는 주택입자 선정지 갈로 띄워놓으시고 로서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10년 범위 안에서 대통령 제한기한 지나기 전에는 그 주택지를 전매 갈로 띄워놓으시고 하거나 전매할 수 없는데 갈로 아래 보시면은 매매, 정려, 그 밖에 권리변동, 수반한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을 어떻습니까? 제비해야 되죠. 상속으로 인한 것을 허용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틀렸어요. 자, 이제 건축법에 관한 걸 봅시다. 자, 넘어가죠. 시간 2시까지 해서 딱 끝날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편합니다. 나는 지금 계속 읽고 있잖아요. 계속. 네. 그래서 계속 읽고 나중에 보세요. 7, 8월 가면 무진장하게 읽습니다. 저는. 네. 엄청 읽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 잘 공부를 해라 이 말이에요. 네. 그럴 때 여러분이 대에 가서 나는 공부를 좀 별도로 해야 돼. 참 유별나지. 뭘 별도로 해? 이 자리에서 하면 되지. 딱 유별난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집에 가서 내 자리에 앉아가지고 커피 한 잔 착 마시가면서 그렇게 하는 게 지공부다. 지공부가 별 게 없습니다. 그냥 이때 수업 시간에 할 때 열심히 같이 생각하고 정리하고 이게 지공부죠. 네. 자, 건축법 봅시다. 자, 20개 지문만 하면 돼요. 1번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에 딸린 시설물, 대문, 담장 등은 건축법이 적용되는 건축물이 아니다. 건축물이다 해야 되죠. 네. 자, 그래서 틀렸는데, 자, 교재에 470쪽 보시면 됩니다. 자, 470쪽에 보시면 건축법 적용 대상물 중에 1번 건축물 정의라고 들어가 있죠.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다음에 첫째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 한 가지, 이에 딸린 시설물로서 대문, 담장도 건축물로 보죠. 자, 지하나 고가의 공장을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창고, 차고, 점포 이런 것도 대통령장도 건축물로 봅니다. 그래서 대문, 담장도 지붕구조에 딸렸을 때는 건축물이 됩니다. 1번이 아니다 해서 틀렸어요. 2번 대지에 정착된 컨테이너를 이용한 창고는 건축법 적용하지 않는다. 자, 이 컨테이너 간이 창고가 건축법 적용 안 하려면 대지에 정착이 되면 안 돼요. 이동이 어떻게 된다? 쉬워야 됩니다. 이동이 쉬워야 돼요. 자, 그래서 470쪽 보시면은 건축법 적용 받지 않는 건축물이라고 되어 있죠. 자, 거기에 박스에 자, 5가지는 건축법 적용이 안 되는데 특히 4번 주의했어요. 컨테이너를 이용한 간이 창고는 끝에 이동이 쉬운 것만 해당된다 하죠. 자, 대지에 정착됐을 때는 해당이 안 됩니다. 적용해야 돼요. 자, 그래서 2번이 거기에 해당되니까 틀렸다. 대지에 정착된 게 아니고 이동이 쉬워야 됩니다. 실제로 최근 시험에 이렇게 묻습니다. 대지에 정착이 됐다 이런 표현을 쓰기 때문에 자, 최근에 출제되는 문제의 경향들을 우리가 조금 주의하라 이 뜻이에요. 3번의 주요 구조물은 내력벽, 기둥, 바닥부, 지붕 또는 주계단을 말한다. 틀렸죠? 어디가 틀렸어요? 지붕입니까? 지붕 털 해야 돼요. 털 해야 되죠. 그래서 틀렸어요. 자, 그래서 465쪽을 봅니다. 465쪽. 자, 465쪽의 밑에 자, 하단에 보시면 10번의 주요 구조물이라고 되어 있죠. 465쪽에 주요 구조물은 내력벽, 기둥, 바닥부, 지붕털, 주계단 이 6가지인데 그냥 벽 하면 안 된다고 내력벽 해야 된다 그랬죠. 자, 지붕 하면 안 된다 그랬죠. 지붕털이라고 해야 되고 그냥 계단 하면 안 됩니다. 주계단 해야 됩니다. 그런 점에 주의하시라 이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거기에 4번 봅시다. 층수가 48층이고 높이가 190m인 건축물은 초고층, 준초고층 건축물에 해당한다. 맞습니다. 자, 준초고층 건축물은 조건이 고층 건축물은 초층이 아닌 거니까 층수로는 30층부터 몇 층까지? 49층까지이고 높이는 120m부터 199.9m 요 두 가지 조건 다 맞추면 준초고층이 되죠. 자, 그래서 그게 해당되는 게 맞는데 자, 교재에 어디를 보시느냐 하면은 자, 465쪽을 보세요. 465쪽. 자, 거기 보시면은 위에 초고층 건축물 있죠. 초고층 50층 이상이야 높이가 200m 이상 되고 준초고층 건축물은 고층 건축물 중에 초고층이 아니다라고 되어 있죠. 그 옆에 이발 써놨단 말이에요. 몇 층부터? 30층부터 49층까지. 높이는 120m부터 199m. 요 사이에 해당되면 준초고층이랍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5번 봅시다. 건축 면적이 30제곱미터의 부속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건축 면적 60제곱미터의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은 신축입니다. 1번 맞아요. 부속이 있을 때
주된 거지일 때는 신축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어디를 보시느냐 하면은 472쪽을 보시면 돼요. 472쪽. 자, 472쪽에 적용 대상 행위라고 되어 있죠. 찾았습니까? 자, 거기에 자 신축의 두 번째 거 보세요. 부속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 축조하는 것은 뭐로 봅니까? 신축. 자, 거기에 관한 것이니까 5번이 거기에 해당되니까 막 6번 건축 면적이 200제곱미터인 건축물을 전부 철거하고 건축 면적 250제곱미터로 초과 축조됐죠. 그럴 때는 뭐다? 신축입니다. 신축. 정축이라서 틀렸어요. 자, 그래서 이것도 수업 시간에 주의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건데, 자, 건축물을 전부 철거하고, 자, 종전보다 초과 축조했을 때는 이걸 뭐라 부른다? 신축. 건축물을 일부를 철거하고 초과 축조될 수 있죠. 이때는 뭐? 정축. 이거 주의해야 됩니다. 예. 전부 철거, 초과 축조되면 신축. 일부 철거하고 초과 축조되면 정축입니다. 자, 그래서 자 거기에 5번이 6번이 정축이 아니고 신축. 자, 7번 기둥이나 보, 지붕틀 한 개라도 정세를 해체하면 건축법령상 대수선에 해당한다. 그렇습니다. 자, 거기에 473쪽에 보시면은 대수선이라는 거 있죠. 자, 거기서 자 대수선에 보면은 옆에 메모가 돼 있을 거예요.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은 안전에 관련돼 있고 8번도 하자 안전에 관련돼 있습니다. 이 1, 2, 3, 4, 8은 정설과 해체로 인한 대수선 되는 범위와 수선 변경으로 인한 대수선 되는 범위를 이거는 구분하고 있다 이렇게 주의해라 그랬죠. 자, 그래서 2번 같은 경우 기둥을 한 개라도 정설 해체하면 뭐가 된다? 대수선. 수선 변경할 때는 3개 이상이 돼요. 자, 그래서 그 방금 문제 7번에 기둥이나 보, 지붕틀 같은 거 한 개라도 정설 해체하면 뭐가 된다? 대수선 되죠. 자, 맞습니다. 8번 수련시설을 운동시설로 용도 변경할 때는 허가받아야 된다. 자, 이거는 474쪽에 있는 표 외워야 맞추는 문제죠. 자, 그 용도 변경에 관한 것인데, 자, 수련시설은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교육복지시설군에 수련시설이 들어가 있죠. 찾았습니까? 자, 그 다음에 운동시설은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영업시설군에 있죠. 위로 올라가죠. 그러면 허가입니다. 허가. 자, 그래서 8번 허가받아야 하는 데 있으니까 막 9번에 보세요. 숙박시설은 영업시설군에 있죠. 어르시설은 교육복지시설군 한 칸 밑에 있죠. 내려가니까 신고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이 8번이나 9번 같은 문제는 이거 아니면 못 맞춰요. 이 표. 그래서 어떻게 외운다 했습니까? 자, 그래서 암기 푸는 데 있죠. 자산, 전문, 영, 교, 건주기. 자, 특히 산업등에는 자, 묘, 장이 있다는 거. 문화집회는 문, 종, 위, 간. 영업은 판, 운, 숙, 이, 다. 교육복지는 의대, 노, 교, 수, 야. 주거무에 군사, 교정이 있다. 이거 아니면 안 된다 그랬죠. 최소 이 정도 외워야 맞출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10번 봅시다.
건축물을 건축 대수선에 대한 원칙적 허가권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맞습니다. 자, 488쪽을 보시면 됩니다. 자, 488쪽 찾았습니까? 자, 488쪽에 보면 위에 이번에 허가권자 등이라고 되어 있죠. 원칙을 보시면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을 한 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허가 받습니다. 특시장, 특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의 원칙적 허가권자죠. 자, 그래서 10번이 거기에 해당되니까 맞고, 11번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합계 10만 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은 도시군적에 건축하고자 할 때는 도지사가 받아야 된다. 틀렸죠? 도지사에게 허가 받는 게 아니고 승인 받아야 돼요. 승인. 도지사에 뭘 받아야 된다? 승인 받아야 돼요. 자, 그래서 488쪽. 자, 이번에 허가권자 등의 이번 예 보세요. 다만 청수가 21층 이상이나 연면적 합계 10만 제곱미터 이상 건축물 건축을 자, 갈로 띄워놓으시고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허가를 예를 받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3번에 내려가서 도지사 사전 승인화되어 있죠. 시장군수는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허가하려면 미리 건축 계획서와 국토교통령이 정하는 건축물 용도, 규모, 형태가 표시된 기본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에 뭘 받아야 됩니까? 승인. 그래서 1번에 대형 건축물로서 청수가 21층 이상이나 연면적 합계 10만 제곱 이상일 때는 도지사가 여기 허가하는 게 아니고 뭐한다? 승인하죠. 그것 때문에 11번이 틀렸어요. 12번 4층이고 연면적 500제곱미터인 건축물이 바닥면적 합계 85제곱미터의 개축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에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다. 틀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뭐 시험에 올해 놓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2층 이하 건축물에서는 바닥 면적의 자 85제곱미터 이내까지 정축이나 개축이나 재축은 신고하면 돼요. 자, 3층 이상인 건물일 때는 자,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로 정축, 개축, 재축하면은 신고입니다. 자, 그 방금 본 문제는 몇 층짜리입니까? 4층이니까 여기에 해당되죠. 연면적의 10분의 1이니까 얼마? 연면적이 거기에 500제곱미터 했죠. 그러면은 85까지 개축 못하죠. 얼마까지? 10분의 1이니까 50제곱미터. 50제곱미터 개축 정도 해야 신고 대상이 됩니다. 자, 그래서 멍하니 있지 말고 머리를 좀 빨리 돌리세요. 490. 자, 이쪽 보세요. 시험에 이게 나오기 때문에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490에 신고 대상 건축물이라고 되어 있죠. 이 부분은 매년 나오는데 매년 틀린다 그랬어요. 예. 멍하니 있으면 매년 틀립니다. 자, 신고 대상 건축물의 박스는 1번 보시면은 바닥 면적 합계 85제곱미터 이내인 정축, 개축, 재축은 신고하라는 뜻이에요. 다만 3층 이상 건축물의 경우는 정축, 개축, 재축하려는 부분의 바닥 면적 합계가 연면적 얼마 이내로? 10분의 1. 자, 그래서 그 옆에 이 말 써놨잖아요. 2층이 할 때는 얼마 정도 한다? 80. 3층 이상 할 때는 연면적의 10분의 1. 자, 그래서 방금 푼 문제에 자 12번은 4층짜리니까 3층 이상이죠. 그때는 80을 적용하는 게 아니고 연면적 500제곱미터 10분의 1이니까 50제곱미터 해야 됩니다. 자, 13번 관리적 안에서 연면적 180제곱미터인 건축물의 건축은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다. 틀렸죠? 자, 관리적이나 농림 자랑용 보존지역은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 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을 자 건축할 때는 신고하라 이 뜻이에요. 자, 그러면은 거기는 지금 연면적은 180이니까 200 정도 미만 됐죠. 청수 기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서 틀렸다 이 뜻이. 자, 그래서 492쪽 보세요.
신고대상 건축물의 박스 안에 2번 보세요. 국토의 계획 및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 제한에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은 신고다 하고, 이게 제일 중요한 말이 이거라고 해놨죠. 이거 동그라미 해놔놓고 옆에 이 말 써놨단 말이에요. 200제곱미터 미만과 3층 미만 다 동시 충족해야만이 뭐가 된다? 신고가 됩니다. 자, 그래서 13번 같은 경우는 청수 기준이 없어서 틀렸어요. 14번. 녹지 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 축사, 가설 건축물은 조경을 해야 됩니까? 아니 해도 됩니까? 녹지 지역은 주변에 다 나무가 심어져 있죠. 자, 대지우리, 축사 같은 데 합니까? 가설 건축물, 인식 건축물이니까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하지 아니한다 해서 맞습니다. 자, 거기에 519쪽에 보세요. 자, 519쪽 찾았습니까? 자, 519쪽의 하단에 대지의 조경, 나무 심는 걸 말하죠. 3번에 보면 조경 의무 배제 건축물, 조경이 필요하지 않은 건축물서 다음에 건축물에 대해서는 조경 조치하지 않아도 되는데, 거기 1번이 무슨 지역? 녹지 지역은 다 적용돼 있잖아. 자, 그 다음에 6번에 축사, 7번에 가설 건축물이라 되었죠. 자, 그런 것은 적용 안 해도 된다 이 뜻이. 예, 그 2번, 3번, 4번과 8번, 9번은 주의해야 되는데 그거 낼라 하다가 참았습니다. 예, 가뜩이나 지금 머리가 복잡해가지고 지금 중요한 것만 하는데도 지금 복잡해요. 예. 용량 초과 내용을 지금 계속 전달하고 있으니까. 자, 그래서 14번은 맞습니다. 안 해도 된다 했으니까. 15번. 소규모 휴식시설 등 공해공지는 전용 주거지에 설치해야 된다. 틀렸죠? 전용 주거 설치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520쪽 보세요. 공개공지라는 제목이 있죠. 설치 의무 대상 지역은 박스 안에 일반 주거, 준주거지입니다. 전용 주거지역은 해당 안 된다고 X라고 메모해놨죠. 상업지역 해당되고 공업지역은 어디만? 중공업지역만 해당됩니다. 자, 이제 16번 봅시다. 소규모 휴식시설 등의 공개공지는 운수시설로서 화물용 시설에는 설치하지 않는다. 자, 그래서 화물용 시설은 설치하지 않죠? 맞습니다. 운수시설 중 어떤 시설만 설치합니까? 여객용만 설치합니다. 그래서 16번은 맞는데, 자, 거기에 520쪽. 자, 공용제 2번 설치 대상 건축물의 그 다음 페이지 박스에 보시면은 1번 바닥면적합계가 5,000제곱미터 이상인 문화집회, 종교, 판매시설 같은 것. 판매시설 중에는 농산물 유통시설은 제외합니다. 자, 그리고 업무시설, 숙박시설 이렇게 설치하는데, 자, 거기에 운수시설은 뭐만 됩니까? 여객용, 화물용 설치하지 않죠. 자, 그래서 16번 맞습니다. 17번 소유롭이 미달 도로의 일부 양쪽 방향에 대지했을 때는 도로의 경계선에서 자 양방향 소유롭이 2분의 1만큼 극대한 선으로 건축선을 한다. 틀렸죠? 도로의 경계선이 아니고 중심선입니다. 내가 그래 낸 게 아니고 기출문제 그래 내가 나왔어. 나도 뭐 그런 거 말장난 하기 싫은데. 자, 우리가 소유롭이 미달되는 도로, 이런 2m짜리 도로 같은 경우 소유롭이 확보하기 위해서 양쪽에 이렇게 대지가 있을 때는 자, 도로의 경계선이 아니고 무슨 선? 중심선에서 소유롭이 2분의 1씩 양쪽으로 후퇴하죠. 그래서 경계선이 아니고 중심선 해야 됩니다. 자, 525쪽 보세요. 자, 525쪽에 제3절 건축선에 있어서 건축선 지정에 2번의 예외 소유롭이 미달되는 너비 도로인 경우에 자 양측에 대지가 있을 때 보시면 소유롭이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인 경우에는 그 중심선이라고 해놨죠. 그게 동그라미 해놨잖아요. 도로 중심선에서 양방향으로 소유롭이 2분의 1만큼 물러나는 선이 됩니다.
18번 문제로 갑시다. 중공업 지역에서 건축물 있는 대지의 분할 제한 면적은 150 이상이다. 맞습니다. 자, 522쪽 보세요. 자, 522쪽 보면 대지 분할 제한이라고 되어 있죠. 이것도 외워야 돼요. 그래서 대지 분할 제한 면적 기준이 주거지역은 얼마입니까? 60. 상업이나 공업은 150. 그 중공업도 공업적이네 150 맞죠? 녹지가 200, 기타 60적이에요. 자, 그렇게 마시고. 자, 그 다음 19번 봅시다. 지하층 면적과 지상층의 주차용 면적, 주민공동시설 면적, 초고층 건축물의 피난안전구역 면적, 경사지방 안의 대피공간 면적을 용적률 산정함에 있어서 연면적에서 제외한다. 틀렸죠? 자, 주민공동시설 면적은 제외 대상이 아닙니다. 거기 빠져야 되죠. 자, 그래서 틀렸는데 560쪽 보세요. 자, 560쪽 찾았습니까? 연면적이라고 다가 있죠, 밑에. 하나의 건축물 각층 마당 면적 합계로 하되 용적률을 산정할 때 다음 항목에 해당 시설은 제외하는데 네 가지예요. 지하층 면적 제외하죠. 주차용 선은 면적 제외하고, 그 다음 피난안전구역 제외하죠. 대피공간 면적 제외합니다. 주민공동시설 면적은 제외한다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것 때문에 자, 19번이 틀렸어요. 20번. 지하 2개 층이 있고 건축물 높이는 20m며 층의 부분이 불명확한 경우 이 건축물 층수는 7층이다. 자, 지금 그 건물이 이래 됐다 이 말이에요. 자, 지하층이 2개 층이 있죠. 그리고 층의 구분 없이 이 건물 높이가 얼마? 20m다. 그러면은 층의 구분이 없을 때는 한 4m를 한 층 계산해야 되죠. 나누니까 몇 층? 5층이다. 7층이 아니고 5층이다. 자, 그래서 20번이 틀렸는데, 자, 거기에 보시면은, 자, 여러분, 거기에 561쪽에 보세요. 561쪽에 밑에 청수라고 되어 있죠. 찾았습니까? 청수 산정 방법. 1번,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건축물은 그 건축물 높이 몇 메다를? 4m를 하나의 층으로 산정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 건축분이 부분에 따라 층수가 다를 때는 그중 가장 많은 층수로 하고,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청수에서 제외하는 거. 이번에 지하층은 청수에서 어떻습니까? 제외하죠. 그래서 문제 조건은 일단 지하가 2개 층이 있다 그랬죠. 그건 청수에서 빼고 20m 부분이 층의 구분이 없다 했으니까 4m 나누니까 몇 층이다? 5층. 7층이 아니고 5층이다 해야 되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그래서 우리가 1월 달에 배웠던 건축법까지 주요한 내용을 훑어봤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좀 많은 내용을 전달했죠. 그래서 한번 풀어보시면 돼요. 되게 돌아가서. 아시겠습니까? 예. 자, 그리고 뭐 한번 이렇게 풀어보시면 되지. 뭐 굳이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아시겠습니까? 아직 외울 단계는 아니고 외우라는 거 좋잖아. 프린트. 아기 프린트 있죠? 그것만 해요. 자, 그리고 다음 주에는 개강을 하게 되면 책에도 있죠? 반드시 가져와야 됩니다. 자, 마칩니다. 네.